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언론 인터뷰를 했었죠.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시간과 공간이 다른 방송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에서 라이브로 토론을 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KBS와 대담한 내용을 어제 밤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방송 내용을 보고 어떻게 말을 따라하고 그럴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방송된 내용을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 사퇴 파동,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렇게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상하관계이기는 하지만 한쪽의 생각을 억누르지는 않는 그런 건강한 관계였구나,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갈등 양상이 표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견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제 관계가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웬만한 관계라면 아랫사람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한 위원장은 또 지금 충분히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지난번 그 일로 오히려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다른 한쪽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한쪽의 생각이 다른 한쪽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게 된 만큼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어젯밤 대담에서 한 위원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한 위원장과 따로 통화라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최근에는 따로 통화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에 취임할 때쯤 해서 통화를 했다. 그때 선거와 공천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보자,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얘기죠. 총선을 믿고 맡길 테니 소신껏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웃는 얼굴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천을 맡기고 당을 맡겨 놓아도 자기 정치하느라고 망치지 않을 사람이다, 이 정도는 믿었다는 얘기죠, 윤 대통령이. 공적인 마인드에서도 두 사람은 어제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 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다. 사사로운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인 공적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수평이니 수직이니 이런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관계가 낄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사적 마인드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천에서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은 후광이 작용할 수 있겠느냐, 언론이 지금 가만두지 않을 것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당과 대통령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리가 판단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후광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에 염두를 두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얼마 전 이제 총선을 출마한다고 떠났는데 떠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특혜를 줄 능력도 없다. 공정한 룰에 따라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일관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 공천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소신껏 하라고 지금 말했고, 한 위원장은 또 그 같은 말에 윤 대통령이 말에 힘입어서 공천은 내가 한다, 당에서 한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강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거나 또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최소한 지금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믿고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위원장을 지켜본 결과 아마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참 진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답변 곳곳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밤에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두 사람이 케미가 맞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토론에서 제가 관심 있게 들은 대답은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한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이지 않겠느냐,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총선 이후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대권 도전도 그 가운데 한 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넓혀놔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총선에서 성공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죠. 총선에서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는 말도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토론 그리고 대담을 지켜보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두 사람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케미가 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갈등설이 또다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두 사람의 대담과 토론을 볼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